어머니가 언제 저희랑 상의하셨나요? 출가한 딸이 아니라 출가한 아들이 남이라더니 이제 와서 우리만 빼놓으시는 거네요. 그럼 내 말대로 출가한 아들은 남이라며? 남처럼 지내겠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게는 받아야겠다고? 출가한 아들은 남이라더니 돈 앞에서는 가족이라며 태도를 바꾼 며느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정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법인데요. 오늘은 부산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순자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8살 이순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어렵게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 참 화목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결혼한 후 시댁과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찾아와 준 사람은 딸과 사위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출가한 아들은 남이라며 아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했나 봅니다. 최근 저는 평생 해온 반찬 가게를 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끼리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졌고 아들은 재산 문제를 꺼내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밤이면 가끔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이 작은 가게 안에서 하루 종일 손을 놀리며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였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손질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며 반찬을 건넸고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손이 얼어가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더 많은 반찬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죠.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책을 사달라고 하면 장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헌책방을 들렀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도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제야 남편과 함께 이제 조금은 편히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한 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이후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따로 보내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댁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매번 명절마다 찾아오고 반찬까지 싸서 가는데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뿐이었고 그것마저도 며느리가 옆에서 떠밀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괜히 서운한 티를 내면 더 멀어질까봐 그냥 속으로 사귀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망가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쉴 틈 없이 일했던 무릎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버렸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혼자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윤정과 사위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윤정이는 학교 일이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사위도 주말마다 병실에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이 퇴근 후에도 가게를 도와주었고 사위도 주말마다 손을 보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가게를 윤정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윤정에게 물려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후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돈 문제가 걸리자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반가움이나 걱정은커녕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윤정이한테 물려주신다고요? 목소리부터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저희랑 상의하셨나요? 출가한 딸이 아니라 출가한 아들이 남이라더니 이제 와서 우리만 빼놓으시는 거네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안 오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연락 한 통 없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며 가게를 달라고? 가족이라면서 내가 힘들 땐 어디 있었니? 평소에는 남이라더니 돈 문제 앞에서는 가족이라 말하는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한숨을 내쉰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할 것도 아니지 않니? 윤정이는 오래전부터 나를 도왔고 가게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이 가게에 관심이라도 있었니? 아들은 얼굴을 굳히더니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장남이에요. 제가 장남인데 당연히 저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딸한테만 주고 저는 뭐예요? 이제 저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보살피고 챙기는 존재다. 윤정이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왔지만 너는 언제 내게 관심을 가졌니? 그러자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챙겨두셨으면 저희도 달랐을 거예요. 항상 윤정이만 챙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리 두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말대로 출가한 아들은 남이라며? 남처럼 지내겠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게는 받아야겠다고? 아들은 불쾌한 듯 얼굴을 찌푸렸고 며느리는 결국 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평생 반찬 가게나 하면서 제대로 된 재산도 못 모으고 가족도 못 챙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는 법인데 며느리는 서슴없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면,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가족처럼 행동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불만을 드러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속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두고 싸우려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낯익은 목소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던 아이가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땐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 저도 서운했어요.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버리시면 이제 전 어디로 가야 하죠? 엄마는 정말 제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신 거예요? 순간 가슴이 싸하게 저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들. 하지만 떠올려 보니 내가 아플 때조차 찾지 않았던 사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나의 지난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젠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후회하는 건 내 몫이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지도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은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랑 언니 왔다 갔다며 무슨 일 있었어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내게 물려준다고 했더니 내 오빠가 화를 냈다. 출가한 딸한테 주면 자기는 뭐가 되냐고.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게 뭐 있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잖아. 이제 와서 가게까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더 많은 걸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습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련을 버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흥분해서 화를 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게 설득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더니 이제 와서는 온화한 태도로 회유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이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빈손으로 살아야 합니까? 장남으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울분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빈손이라니. 그동안 장남이라고 아들이라고 더 많은 걸 챙겨주었고 더 많은 걸 기대하며 살아왔던 건 본인들이었습니다. 대학 학비며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줬고 결혼할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빈손이라고 말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 걸 가져간 적이 없다. 내가 평생 장사해서 일군 거다. 내가 누구한테 물려주든 내 선택이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화를 내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저희가 어머니한테 정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을 붙이려면 내가 아팠을 때라도 한 번쯤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입원을 했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정을 붙일 생각이 없었잖아. 가족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안 챙겨주셨으니까 저희도 거리 둔 거죠. 이렇게 차별하시는데 저희가 왜 시댁에 정을 붙여야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고 이제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와 냉장고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사위가 사온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연근조림도 샀어.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무릎 괜찮으세요?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이런 게 가족이 아닐까? 내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챙겨주는 사람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고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은 서로에게 정성을 쏟고 보살피는 사람들이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마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서운함을 느낄 필요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윤정과 사위는 여전히 곁을 지키며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맡은 윤정은 성실하게 운영했고 사위도 주말마다 들러 짐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윤정이 퇴근하고 나서도 가게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오겠지, 혹시라도 이번에는 마음을 바꿀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윤정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고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손을 얼려가며 반찬을 만들고 늦은 밤까지 가게 불을 밝히며 장사했던 시간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윤정과 사위가 저를 위해 작은 여행을 계획해 주었습니다. 엄마, 평생 장사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번 주말에 가까운 바닷가라도 다녀오자. 그 말을 듣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을 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올까봐,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기대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윤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가게 근처에서 아들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석이가 요즘 힘들어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가족인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던 애가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나를 찾나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도 한 번쯤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듯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